이번 시간은 141페이지 제3장 공동주택의 의사결정입니다. 자, 이쪽 부분은 우리 시험에 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요. 아까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자치의결기구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법을 만드는 우리가 국회에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똑같이 이제 그 국회의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법을 만들 때 그런 입법 기능을 하듯이 여기도 똑같이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국회의 기능하고 똑같이 나오는 게 이제 입주자 대표회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입주자 대표회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141페이지를 보면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이제 구성이 나와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입주자 대표 구성은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거든요. 동별 대표자 4명 이상이 돼요. 4명 이상. 선생님 4명이 안 되면 안 되죠. 반드시 이거는 4명 이상은 구성이 되는데, 그럼 입주자 대표회의가 동별 대표자로 뽑는데, 이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를 만들어가지고, 선거구는 또 규약으로 만들어요. 규약으로 선거구로 획정한다고 그래요. 획정. 우리가 국회의원 뽑듯이 말이죠. 국회의원은 선거구마다 이제 한 명씩 뽑잖아요. 여기 똑같아요. 선거구를 만들어서 획정을 해서 선거구마다 하나의 선거구에 한 명의, 아시겠어요? 한 명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의 선거구에는 한 명의 동별 대표자를 뽑는데, 이 선거구는 관리규약으로 정해요.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어떤 아파트는 이제 한 5개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5개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한 동을 이 한 동에 한 대표자를 한 명을 뽑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아파트는요 한 30층으로 고층 건물로 되어 있어요. 고층으로.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5개층마다 5, 6, 30 나오겠죠? 그러니까 6개층 나오면은, 6개층으로 6개 하나의 군으로 분류를 해서 5개층마다 이제 한 개씩 이렇게 한 명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게 되면은 6명이 나오잖아요. 그죠? 6명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선거구를 획정할 때, 관리규약으로 정할 때 동을 단위로 획정할 수도 있고요. 동을. 이것처럼 동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층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이렇게 넓은 이렇게 길쭉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복도가 있겠죠. 복도. 이 복도를 자를 수도 있습니다. 복도를 단위로 해가지고 획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선생님 이 선거구가 10개 나오면은 10명의 다 동별 대표자로 선출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10명을 선거구가 많이 나오면 그만큼 동별 대표자가 많이 선출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제 선거관리, 입주자 대표의 그 운영 경비를 누가 부담하게 됐습니까? 이 주민들한테 다 부담을 시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적정한, 선거구를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해도 안 되겠죠. 이거는 너무 적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주민들을 많이 상대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적정한 인원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거는 아파트마다 아파트 규모라든가 아파트 단지마다 성격이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제 어떤 단지는, 규모가 큰 단지는 동별 대표자가 그만큼 많이 비례해서 많이 선출되고요. 규모가 좀 적은 단지는 굳이 많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규약으로 정해서 선거구를 정해서 합니다. 이때 선생님, 그러면 이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 동별 대표자가 이제 어떠한 자격을 가져야 되느냐. 이 동별 대표자의 이제 자격인데, 일단은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요. 뭐가 없어야 돼요? 결격 사유가 없을 것이 요구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민등록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해당 단지에
6개월 이상을 계속 거주해야 됩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안 되고요.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되는데, 이때는 최초로 구성하는 게 있어요. 아파트 이제 최초 분양받는 거 있죠? 최초로 분양받아서 들어가는 거는 제외됩니다. 뭐 최초로 구성하는 거를 갖다가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없겠죠? 최초로 구성한 거는 제외시킨다.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해당 단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입주자들이 동별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동별 대표자가 4명 이상 있어야 되고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결격 사유가 뭐냐 말이야. 그게 이제 우리 시험에 굉장히 작년에도 나왔죠. 올해도 나왔죠. 그래서 이 동별 대표자의 결격 사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를 보면은요, 저는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해봤는데요. 미파금 씨라는 분이 있어요. 미파금 씨. 그리고 이제 건벌선 씨가 있고, 크고 작은 일, 대소사, 관리비 등이죠. 이렇게 되는데, 자, 미성년자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당연히.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안 됩니다. 피한정 후견인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민법에서 다 공부를 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결격 사유당되기 때문에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고요. 자, 파산자로서, 파산자인데 뭐가 되면 안 돼요?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복권만 되면 돼요. 권리 회복인데 권리 회복이 안 됐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안 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받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받았어요. 그런데 집행이 끝났어. 집행 종료입니다. 자, 집행이 종료됐다. 그리고 종료 끝났다는 거지. 집행이 끝났어요. 그리고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을 하고, 그러니까 면제까지, 종료, 면제. 집행이 끝났어요. 면제됐다. 그럼 집행이 끝났다는 것은 만기석방이고요.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것은 가석방인데, 이때 가석방은 잔여 형기를 포함을 합니다. 잔여 형기. 만약에 이제 가석방 시켰잖아? 그럼 나머지 형기가 1년 남았죠? 그럼 1년을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석방이라는 거는요, 잔여 형기를 포함을 시켜가지고 해야만이 끝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제라는 거는 특별 사면을 보시면 돼요. 특별 사면. 이 특별 사면, 일반 사면 같은 경우는 뭐 바로 이제 그 회복이 되는 거지만, 특별 사면도 여기 면제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이 끝났다, 만기 석방이다, 특별 사면으로 나왔다, 면제됐어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 된다 하더라도 몇 년이 지나야 돼요? 2년이 지나야 되는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인데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인데 무슨 형의 선고냐? 집행유예 선고입니다. 형의 집행유예 선고 받았죠. 집유 선고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년 징역에 5년 집행유예다. 그럼 집행유예 기간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벌금형인데요. 벌금형 100만 이상 형 선고받고, 벌금형에 100만 원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럼 요거하고 지금 요거 밑줄 찍은 거, 벌금형에 100만 원 이상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있죠? 요거 두 개는 법률 6개가 들어가요. 6개 법률. 주택법,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법 몇 개? 6개입니다. 이 6개 법률에 해당될 때입니다. 다시 6개 법률. 6개 법률에 해당될 때만 해당된다고 지금 아시겠어요? 다시 갑니다.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 관한 법률요. 몇 개? 6개. 그래서 이 6개 법률에 따라서 만약에 벌금형을 받았다 이겁니다. 얼마 이상? 100만 이상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 결격 사유니까 이건 동별 대표자 될 수가 없죠. 선생님, 그러면은 아니 6개 법률이 아닌, 예를 들어서 건축법이 아닌, 건축법이나 집합건물법 다 들어간다 했으니까 소방
관련법이다. 예를 들어서 소방관련법에 따라서 내가 벌금형을 받았어요. 여기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 점점 까다롭게 나온 거야. 이제 6개 법률을 외워야 된다고. 지금 이거 2개는 6개 법률입니다. 6개 법률에 해당될 때만 이 조항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 6개 법률에 해당되지 않으면 결기소 해당 없습니다. 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위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선관위위원회는요, 아파트 단지 안에 선관위위원을 말한 거예요. 아파트 단지에도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를 뽑습니다. 예, 주민들이 뽑는다고. 예, 선출해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투표할 때만, 투표할 때 있죠. 예, 투표할 때만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이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은 될 수가 없어요. 예, 동별 대표자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리권이 없는 배우자, 그리고 직계 좀비 속녀.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소유자가 A라 이 말이죠. 그 소유자가 A인데, 그 소유자가 워낙 바빠. 예, 소유자가 바쁘니까, 야, 내 대신 네가 그러면 동별 대표자를 해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B가 만약에 배우자다. 대신해서 이제 그 동별 대표자로 자기가 일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도 바쁘다 그러면 직계 좀비 속이죠. 위로, 내려, 위로, B가 밑에죠. 내 아들이 있다 그러면 B 속이잖아요. 우리 위에 어머님이 있다. 어머님도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직계 존속 비속은 다음 뭡니까? 대리권만 있으면 돼요. 근데 대리권이 없으면 안 되겠지. 그 이야기는 위임장을 받아야 돼요. 예, 위임장, 소유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서 동별 대표자로서 이렇게 출마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소속이라는 건 뭐냐면 관리주체 있잖아요. 관리주체. 관리사무소. 관리주체 소속의 직원들. 관리주체 소속은 뭐가 안 됩니까? 임직원 다 안 되겠죠. 임직원 다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소속의 임원은 안 돼요. 직원은 됩니다만은 임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퇴는 1년이죠. 해임은 2년입니다.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래서 내가 그만뒀어. 자발적으로 그만둔 게 사퇴죠. 1년이 지나야 됩니다. 해임은요. 해임이 돼 있을 때는 2년이 지나야 됩니다. 근데 사퇴는 1년이나 해임은 2년인데 이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관리비 등을 최근 몇 개월간, 최근 3개월 연속입니다. 연속하여 체납했을 때.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연속 체납했을 때, 이 사람도 이제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 10개인데 10개? 10개죠? 이 결격 사유 10가지를 기억을 하시는데, 이 지금 3번에 나오는 이 부분하고 벌금형 100만 원 선고에 2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했잖아요. 경과되지 아니한 자. 요거 2개는요, 숫자가 다 2년 경과되지 않았을 때가 나오는데, 이건 6개 법률만 해당된다는 거, 6개 법률만 해당됩니다. 그거 하나 더 주의해서 보시고요.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결격 사유를 기억을 하실 때, 저는 이제 기본 과정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옛날에 미파금 씨라는 분이 살았어요. 그 아내 이름이 금벌선 씨예요. 그 미파금 씨하고 이제 금벌선 씨가 크고 작은 일, 대소사, 그죠?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는 항상 뭡니까? 관리비 등 이런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기억을 해서 우리가 이제 동별 대표자의 결격 사유 나오면 여러분들이 미파금, 금벌선, 대소사, 관리비 등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 보실까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뭐까지 했냐면, 그럼 이 선생님 동별 대표자는 이제 이렇게 자기 요건인데 이게 자기 요건인데 이 동별 대표자가 그러면 어떻게 선출이 됩니까? 투표로서 선출이 됩니다.
예, 투표로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국회의원이나 우리 시의원 있죠? 구의원, 예, 지방자치단체 의원 뽑듯이 똑같이 뽑는다는 거예요. 단지 안에도. 그럼 이제 투표로 뽑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선거에 의해서 선출한다는 거잖아요. 선거로서 선출하는데, 입 후보자가 문제겠죠, 그죠? 예, 입 후보자 한 명일 때는 관계없지만 2명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42페이지를 보십시오. 네. 입 후보자가 만약에 2명 이상이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해야 돼, 일단은. 그러면 2명 이상인데 전체의 과반수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뭐하고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과반수가 투표를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최다 득표자. 왜? 2명 이상이잖아. 그죠? 그때는 최다 득표자만 뽑으면 돼요, 한 명을. 예. 최다 득표자를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절반 이상이 투표를 하고, 투표자 중에서도 최다 득표자를 선출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 한 명밖에 없죠? 예. 그 대신 한 명밖에 없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되냐? 보세요, 여러분들. 한 명밖에 없다.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게 되어 있어요. 한 명이더라도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만약 우리 시험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동별 대표자를 한 명, 입후보자가 한 명인데, 여기 나면은 이제 그 선거구마다 한 명씩 다 이제 입후보자가 이렇게 있겠죠. 선거구 1선거구, 2선거구, 3선거구. 여기는 입후보자가 한 명이 나왔어요. 여기는 2명이 나왔고, 여기는 3명이 나왔어. 그러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2명 이상이 되는 선거구는 요게 이런 이제 조건을 만족하면 되겠죠, 각각. 그죠? 근데 한 명밖에 없는 선거구도 있죠. 예, 그럴 때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근데 선생님, 만약에 입 후보자가 없는 단지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단지, 사단지, 여기 뭐지? 4선거구에는 입 후보자가 한 명도 없어. 이게. 그럼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없으면 할 수 없죠. 예. 이번 선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거구에 입 후보자가 없다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입 후보자가 났을 때까지 계속해서 연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구성원만 적어도 3분의 2 이상만 선출이 되면 되거든요. 관리규약으로 정하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정원을 만약에 100명 잡았을 때 100명을 전부 다 동별 대표자로 다 선출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3분의 2 이상이 선출될 때 우리가 이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관리규약으로 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3분의 2만 선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몇 개 단지 뭐 입후보자가 없다 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없으면 그 없는 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 다시 이제 이런 선거구에 있을 때는 그 선거구는 이제 후보자가 났으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동별 대표자로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굳이 만약에 뭐 입후보자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막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억지로 말이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동별 대표자 선출은 이렇게 2명 이상과 1명으로 나누는데 자동으로 선거되는 건 아니죠. 자동으로 선출되는 건 없습니다. 1명이다 하더라도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예.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갑니다. 입주자 대표 임원인데요. 임원은 회장이 1명 있어야 돼요. 1명. 그 다음에 감사는 2명 이상이에요. 감사가 2명 이상이고 이사가 1명 이상입니다. 그럼 왜 감사를 2명 이상 두느냐? 그만큼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는 1명 이상이라 하더라도 감사를 2명 이상 둔다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혹시 그러면은 이제 임원을 또 선출해야 되잖아. 임원. 예. 임원을 선출해야 되는데 입주자 대표의 임원 중에서 요 임원인 예를 들어서 이제 회장도 뽑아야 되고 어떻습니까? 감사도 뽑아야 되고 어떻습니까? 이사도 뽑아야 되죠. 그러면 회장은 딱 한 명밖에 없지만은 감사는 2명 이상이고 이사는 1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500세대 이상인 경우 몇 세대요? 500세대 이상. 예.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단지에는 이럴 때는요, 회장하고 감사를요, 이것도 선거에 의해서 선출합니다. 네, 투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스님, 투표하는 거는 동별 대표자를 일단 투표해야 되고, 그죠?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죠. 500세대 이상의 회장과 또 감사도, 이사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이사는 입주자 대표회, 여기에 500세대 그럼 미만은 어떻게 했냐? 미만인 경우는 전부 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회장, 감사, 이사 다 선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500세대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사는 선거로 선출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선거로서 선출하는 거는 동별 대표자하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회장과 감사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예.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말이죠. 회장은 1명이라 했고 감사는 2명 이상이니까 이거는 이제 선출 필요 인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감사가 2명은 이상은 나와야 되잖아요. 2명. 근데 막 입법부를 갖다가 감사가 3명을 한 거예요. 3명. 2명을 안 하고 3명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인원수가. 그래서 회장이나 감사는요, 이게 이제 감사가 나오면은 선출 필요 인원을 구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회장은 항상 이제 입법부자는 한 명 아니면은 2명 이상 있게 되지만 이거는 선출 필요 인원 동일한 경우와 미달되는 경우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초과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선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회장부터 봅니다. 회장. 입후보자가 2명일 때는 10분 이상 투표하고 후보자 중에 최다 득표자죠. 그러면은 회장을 선출할 때 만약에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의 경우와 1명밖에 없다 하더니 전체입니다. 전체 입주자 등에 2명 이상일 때는요, 일단 10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야 돼. 이거 지우고요. 이거 좀 잠깐 내가 지우고요.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뭐라고 됐습니까?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입니다. 근데 1명밖에 없죠? 10분의 1 투표인데, 밑에 과반수 찬성입니다. 요거는 이제 최다 득표자입니다. 2명 이상일 때는요, 요거는 최다 득표자죠. 그리고 요 밑에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입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감사는 이렇게 해야 돼. 감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명 이상은 뽑다 보니까 선출 필요 인원이 몇 명이 될지 모르잖아. 뭐 3명, 이 아파트가 3명이 필요할지 뭐 4명이 필요할지 그건 우리가 관리규약으로 정한 거니까 우리가 모르니까요. 선출 필요 인원이라고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초과. 그 다음에 선출 필요 인원은 동의를 하거나 미달이죠. 그럼 초과될 때는요,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전체 입주 등의 10분의 1 투표는 똑같아요. 회장처럼. 근데 초과니까 이거는 최다 득표자를 선출하면 되겠죠. 최다 득표자를 선출하면 되고, 밑에 거는요,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요, 감사가 2명 이상이니까요, 선출 필요 인원이 만약에 이제 2명 이상 뽑아야 되잖아.
예, 여기는 3명이 나온 거예요. 입 후보자가 3명 나왔어요. 여기는 2명 나왔어. 그럼 3명 나왔을 때는 최다 득표자를 딱딱해서 3명 뽑으면 돼요. 그죠? 그럼 동일하거나 미달될 때는 과반수 찬성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회장과 감사까지 이제 뭡니까 이렇게 전부 다 선거에 의해서 뽑는다는 거 여러분들 보신 거죠? 예.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이제 여기에 명단이 없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500세대 이상 미만이죠. 500세대 미만의 회장과 감사와 이사, 500세대 이상의 이사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뭐죠? 예, 입주자 대표회의의 과반수로서 이제 임원을 뽑으면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별 대표자의 임기입니다. 임기는 2년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별 대표자만 물어봤을 때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몇 년인가? 2년인데 한 번만 중임할 수가 있어요. 연임이 아닙니다. 한 번만 중임이 되는 거예요. 중임. 그러면 어떤 그 단지에서 임기가 2년이지만 한 번만 중임이 되니까 최장 몇 년이냐? 4년밖에 못 해요. 한 번이라 했잖아, 한 번. 그죠? 그래서 동별 대표자 임기를 왜 짧게 두냐면요. 예. 아무래도 많은 큰 단지 같은 경우는요, 관리비만 해도 몇 억씩 돈이 이제 매월마다 몇 억씩 돈이 돌아와요. 그죠? 그걸 갖다가 이제 감사도 물론 하고 하겠지만은 만일의 사태 대비를 해서 그런 분들이 마음을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근데 주민들이 그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예, 사귀어봐야 아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보다 보니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완전히 흑심을 먹은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관리비를 갖다가 횡령해가지고 먹고 나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임기를 짧게 하는 게 좋다는 거야. 내가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이제 국회의원들도 임기를요, 막 무조건 시키는 게 아니라 한 3년? 아니, 임기 4년은 맞는데, 이런 식으로 한 번만 중임할 수도 아주 좋은 제도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동bil 대표자도 2년 하고, 한 번만 중임한데, 국회의원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예, 그래, 책임을 가지고 하지. 이거는 계속해서 하니까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아무튼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중임. 그래서 이제 4년인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아파트 후보를 보니까 이 후보자가 만약에 있으면 다행인데 이게 말이죠. 동별 대표자에 보통 이제 그 운영 경비 중에서 동별 대표자한테 돈이 나가는 게 있어요. 매월. 그게 얼마 정도 나가냐? 얼마 안 돼요. 작은 단지일수록 돈이 10몇만 원밖에 안 나와요, 한 달에. 그러니까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지만은 그 돈 받아나 안 받나 신경만 많이 쓰고 나 안 할란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은 이제 입후보자가 없는 단지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4명을 이제 겨우 넘었지만은 이제 인력이 너무 없으니까 말이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임 제한이 있잖아, 지금. 이렇게 중임 제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지에 만약에 입후보자가 없는 단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는 선출 공고를 이제 2번을 또 하게 됩니다. 선출 공고. 2회의 선출 공고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몇 번에? 2번의 선출 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로 돈 얼마 안 나오니까 나 안 합니다. 입후보자로서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럴 때는 중임한 사람도, 잘 들으세요. 중임한 자도 뭐 할 수가 있다고. 예, 이렇게 선출이 됩니다. 이럴 때는 주민들,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와야 돼요. 옛날에 3분의 2인데 이제 2분의 1로 바뀌었죠? 예,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중임한 자도 선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4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예, 145페이지 그 양갈로 1번, 2번 있잖아요. 2번을 보세요.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 그죠?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방법에 및 중임 제한에도 불구하고 몇 번에? 2회의 선출 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 왜 없다고 그랬어요? 돈이 얼마 안 나오니까 무슨 메리트가 있겠어요. 골치 아프기만 아프지, 그죠? 그래서
아무도 낯선 사람이 없다. 그러면 해당 선거구에 입주자 등의 2분의 1 찬성으로 2분의 1 밑줄 짝. 예, 요거는 뭐 개정이 됐거든요. 원래 3분의 2인데 2분의 1로 개정이 됐어요. 2분의 1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임한 사람도 뭐죠? 주민들이 우리 단지는 아무도 안 났으니까 아저씨밖에 할 사람이 없네요. 아저씨 4년 했지만 좋아요. 아저씨도 그러면 그냥 입후보자 나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 중임한 사람도 예, 이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할 수 있다. 예배는 있는 법입니다. 예배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요. 예, 거기 보면 이제 146페이지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사항이 있는데요. 요게 16회, 17회, 21회 세 번 연속 나왔어요. 연속 나왔는데, 연속이 아니지. 그러니까 16, 17회 연속 나오고 좀 쉬었다가 21회 때 한번 나왔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입주자 대표의 의결 사항 중에서 이제 제가 그 17가지 정도 나오잖아요. 다 보셔야 되는데, 그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게, 이제 3번에 보세요.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의 제한에다가 밑줄 끊어 넣으세요. 예, 왜 그러냐면은, 결정은 주민들이 입주자 등이 하잖아요. 그 제한만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관리 방법을 결정 권한은 아까 말씀대로 되는 대로, 예, 그 입주자 등이 하지만, 제한은, 예, 입주자 대표회의가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예, 밑줄 쫙 해놓으세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그 9번 보세요. 9번. 13회 때도 나왔었네요. 13회 때는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에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의 임명과 면직 있죠. 요걸 임면이라고 그래요. 임면. 예. 그래서 이제 직원들을 면직시키거나 임명시키는 거는 누가 해야 돼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뭡니까? 입주자 대표를 구성하잖아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는 일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관리사무소장 뽑는 거거든요. 또 경비실 직원도 필요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격리도 필요하고, 서무직도 필요하고, 기술직 직원도 필요하죠. 그러면 그 직원의 임명 권한을 누가 가지느냐? 입주자 대표회의들이 가진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죠? 예. 한 사람의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취직이 잘 안 되잖아. 취업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동별 대표자를 모여서 야,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저기 격리가 지금 부족한데 우리가 이제 공개적으로 모집합시다. 그죠? 예. 그럼 격리가 이제 한 명 부족하면은 격리를 한 명을 공개 채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입주자 대표에서 의결을 해서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장기 수순 계획에 따른 그 공용 부분의 보수 교체 개량. 그러니까 만약에 뭐 기계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게 언젠가는 교체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는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럴 때 이제 이런 의결을 갖다가 다 거쳐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하는 일 중에서도 중요한 게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3번에 보세요. 13번. 예? 지금 몇 페이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146페이지에 그 위에 박스가 입주자 대표 의결 사항이 있잖아요. 그 중에 17가지 중에서 제가 13번을 별표를 하나 해놓았어요. 그 왜 그러냐면요. 이 주민공동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공동시설을 위탁 운영을 제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휘트니스 아시죠? 휘트니스. 예. 그 주민공동시설 중에서도 이제 그 운동 그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나가서 파견 나가가지고 또 관리를 다 하거든요. 그러면 키도 다 받아가지고 다 이제 개인 사무람도 관리하고 하니까 직원이 너무 바쁜 거예요. 혼자서 이거 뭐 하루 종일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시도 때도 없이 와가지고 키 던지고 가버리고 그죠? 다 키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문도 잠그고 나중에 또 관리를 다 해야 되니까 한 명의 직원이 가지고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 직원도 지금 격리도 업무도 봐야 되고 근데 휘트니스 가서 또 업무도 보고 하니까 너무 바쁜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
동별 대표자한테 입주자 대표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의결을 해서 이거를 우리 관리사무소에서는 좀 관리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아니 위탁 관리를 다른 업체 이거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다가 맡기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위탁 관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예. 근데 뭐는 안 돼, 제한을 하더라도. 거기 어린이집 안 된다 됐잖아요. 세상 천지에 요게 시험에 나왔네. 요게 나왔어요. 시험에. 예. 20일인가 아마 나왔었죠. 그래서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의 제한인데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이라도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 제한도 입주자 대표회의가 할 수 있다. 못합니다. 이거는 제한까지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한테 다 맡게 돼요, 어차피. 그래서 위탁 운영을 제한을 한다 그랬지 누가 결정권은 없어요. 결정은 누가 합니까? 주민들이 한다니까, 입주자 등이. 그래서 제한은 어디까지나 제한만 할 뿐이지 의결권이 없어요. 주민들이 합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지금 말이죠. 국회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헌법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률은 국회에서 하잖아요.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잖아요. 그럼 그 위에 이제 있는 헌법은요, 국민 투표로서 헌법을 개정하잖아요. 그죠? 예, 헌법이 법률보다도 상위에 있어요. 국민 투표로서 합니다. 헌법을 개정할 수는 없어요. 국회가. 그런 식이지.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는 여기에 속하잖아요. 그죠? 예, 입주자 대표회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안만 하는 것이지 어떤 결정 권한은 없어요. 그게 이제 몇 가지 되는데 그 중에서 관리 방법, 그 다음에 관리 규약의 개정의 확정, 그런 거, 그 다음에 위탁 운영에 대한 결정, 이런 거는 주민들이 다 하게 됐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강의 진행을 하면서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동그라미 하면 돼? 제한. 제한 찾아볼까요? 몇 개 나오는가? 예, 거기 보면 2번에 3번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 제한 나오죠. 그 다음에 쭉 넘어와가지고 그 11번 있죠. 예, 행위 허가와 신고 행위 제한 나오죠. 그죠? 그런 제한이 나옵니다. 제한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리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에 제한 나오죠. 그 다음에 그런 제한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선생님, 이런 제한이라는 말 대신에 확정이라든가 결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틀려요? 맞아요? 틀립니다. 제한은 어디까지는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이 자기들이 결정 권한은 없어요. 결정 권한은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결정을 따르게 됐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17가지를 다 암기를 못합니다.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제한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는 들어가는 것이 있고, 또 제한이라는 말 대신에 결정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게 대표적으로 관리 방법의 제한 대신에 결정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또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에 제한인데 결정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의 소집이죠. 소집은 회장이 소집하는 거예요. 소집하는데 14일 안에 소집을 하도록 되는 게 있어요. 14일 안에. 그러니까 회장이 소집을 하는데 뭐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소집해도 되지만 14일 이내에 소집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인데, 첫째는 입주자 대표 구성원이 3분의 1 이상이 청구할 때, 또한 주민들,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는 이렇게 14일 안에 입대를 소집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오른쪽에 넘어와요. 선거관리위원회 나오죠. 근데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거는 어차피 이제 그 주민들의 그 임원 있죠. 회장이라든가 500세대 이상의 회장, 그 다음에 감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려면은 선거를 통해서 뽑아야 됩니다. 그래 뽑아야 되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들이 필요하죠. 그럼 요 위원들은 몇 명이 있어야 되냐면은 500세대 이상은 5명 이상 9명 이하고요. 500세대 미만은 3명 이상 9명 이하입니다.
왜 구명이냐? 선거관리위원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이죠. 그러니까 글자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딱 9개죠. 9명.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요, 글자 수를 세워보면은 그 숫자만큼을 위원으로 두게 돼요. 9명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선생님 10명 두면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 지금. 9명 이하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단지가 적은 단지가 다 500세대 미만이다. 그러면 이제 최소 3명은 넘어야 돼요. 3명 이상. 근데 500세대 이상이다. 그럼 최소 5명 이상이에요. 5명 이상.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상한선은 변함이 없어. 상한선은 9명은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도요, 결격 사유가 뭐냐? 동별 대표자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동별 대표자도 안 되고 후보자도 안 돼요. 또 그런 사람 동별 대표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안 되겠죠. 또 사퇴나 해임을 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정도로서 이제 보시고요. 한 장 넘겨 보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쪽 부분은 조금 꼼꼼하게 보는 건데요. 자, 이제 이런 이야기죠. 하나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럼 선생님, 동별 대표자 아까 자격 중에서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걸 알아보려면은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우리가 알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누가 그럼 알아봅니까? 그죠? 범죄 경력 조회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거는요, 그 해당 단지 안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합니다. 위원장이 경력 조회를 관할 경찰서의 서장한테 통지를 보내죠. 우리 단지에 지금 입후보자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사람이 결격 사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범죄 경력을 조회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 개별적으로 전부 다 범죄 경력을 주민등록 번호 이름에가 돼가지고 올립니다. 올리면 이제 범죄 경력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게. 쫙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아저씨 옛날에 이렇게 결격 사유 해당되죠? 그럼 미안합니다. 아저씨 옛날에 괜히 입법을 했다가 범죄 경력에서 딱 들통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좀 깨끗한 사람이 해야 돼, 원래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아무튼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렇게 위원장이 법률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럼 선생님, 위원장이 만약에 경력 조회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이 권리가 됐다 이거예요. 권리. 마치 어디로 이민을 갔다든지 갑자기. 그 권리가 되면 누가 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합니다. 회장. 두 번째, 회장도 권리가 되면 어떻게 되냐? 관리, 사무, 소장으로 이제 바톤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관리, 사무, 소장이 이렇게 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되고 오른쪽 넘어갑니다. 그럼 선생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는 교육 받습니까? 교육 받습니다. 운영윤리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교육을 받는데, 작년에는 21회 때는 이 윤리 교육의 내용이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 기억을 하신 분이 없겠지만, 그 내용은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교육은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박스형으로 나왔는데 4개를 다 집어넣은 거죠. 박스형으로 시험에 나왔는데 만약에 이런 게 윤리교육의 내용을 모두 골라라. 그럼 모두 고르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합니다. 거기가. 그럼 박스 문제는 다 해당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은 윤리 교육의 내용에 교육은 다 받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관리라든가 구성원의 직무, 소양, 윤리,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관리비 등에 관한 사항,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하자 보수 전부 다 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그럼 몇 시간 몇 시간 받습니까? 매년 4시간 운용 윤리 교육을 일수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별 대표자는 매년마다 4시간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4시간. 그래서 선생님 만약에 4시간 이상 받습니까? 4시간 미만입니까? 딱 자스트입니다. 4시간, 딱 4시간. 4시간 교육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한 장 넘겨 보실까요? 예, 그럼 이제 관리 규약이 나오는데 이 관리 규약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동물 대표자뿐만 아니고요. 그 주민들 전체가 이 관리 규약의 내용을 갖다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관리 규약이라는 거는 그 동마다 다 조금씩 그 뉘앙스가 있고 조금 틀릴 수밖에 없어요. 예, 동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준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규약의 준칙이라는 것이 준거가 되는 규칙, 준거가 되는 규칙이라 그래가지고요, 준칙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리규약의 준칙이라는 것이 먼저 나오고, 그럼 이 준칙은 누가 정하는 거죠? 시도지사가 정하는 겁니다. 시도. 이 실은 우리가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삼특이 광이라 그랬죠. 특별시, 특자시, 특자도, 광역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준칙을, 준거가 되는 규칙을 먼저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준칙에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게 그 해당되는 동마다, 아파트마다 해당 단지가 되겠죠. 그 해당 단지마다 관리규약이 먼저 제정이 되는 거죠. 이 제정이라는 거는 최초입니다. 그리고 요걸 이제 제정이 변경되잖아요. 이 변경되는 것이 관리규약의 개정이 되는 겁니다. 개정. 변경이라고 하면 변경. 변경시키는 게 개정이죠. 그럼 최초에 이제 제정이 됐을 때는 이거는 또 제안을 하는 사람은 건설회사 사업주체가 합니다. 사업주체가 하고요. 결정은, 결정 의결이라고 그럴까요? 의결은요, 전체 입주 예정자의 과반의 서면 동의죠.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의 이때는요 서면 동의를 다 받아야 돼요. 서면 동의. 근데 개정이라는 거는 이제 변경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안은 누가 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을 하고, 또는 뭡니까?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로서 제안할 수도 있죠. 입대의의 의결로서 제안할 수도 있죠. 그리고 말이죠, 이제 의결이라는 게 결정이잖아요. 결정은 이제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이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래서 이거 공식입니다. 공식. 재정과 개정의 공식인데요. 여러분들 이것만 딱 바라보면 요거 하나만 이렇게 보잖아요. 요거 전체를 딱 갖다 놓고 보면은 뭐하고 같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개정이, 이 제안과 의결, 요게 뭐하고 같았냐면은 아까 관리 방법이 있었죠, 그죠? 예, 그 관리 방법의 결정에 대한 절차도 제안과 의결 똑같습니다. 또 이제 아까 위탁 운영, 주민공동시설에 위탁 운영시키죠? 예, 그것을 결정하는 절차. 다 똑같이 이렇게 갑니다. 예. 관리 방법의 결정도 제안과 의결 똑같고요. 또 주민공동시설을 어린이집 빼놓고 위탁 운영을 하기 위한 결정 절차도 제안과 의결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거기가. 예. 이게 하나만 알게 되면은 요 제안과 의결에 대한 하나만 알게 되면은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관리 방법의 결정도 제안 의결로 가고 관리규약의 개정도 제안과 의결 이렇게 가죠. 또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의 결정도 절차가 제안과 의결 이런 식으로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만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관리 방법의 결정을 하나만 해놓으면 개정과 위탁 운영 결정까지도 같이 정리가 되는 셈이죠.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152페이지로 넘어오면요. 이 관리규약 이제 만들어지면은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는 이제 회장 있죠? 입주자 대표 회장이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이제 이렇게 관리규약이 개정이 됐습니다. 또는 제정이 됐습니다. 처음에 제정이 됐죠? 또 개정됐죠? 그러면은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는 신고가 되면은 30일 안에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 20회 시험입니까? 20회 시험에는 그 30일이라는 숫자가 시험에 나왔어요. 30일. 그 152페이지 보십시오. 152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십시오.
그게 30일 나오죠. 예. 그 30일이라는 거는 뭐냐면 관리규약이 제정이 되거나 개정되거나 입대의가 구성 변경이 된 날부터 30일 안에 30일 신고서를 시장무수구 청장한테 제출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관리규약이 제정이 되면 그 제정된 날로부터 30일, 개정이 됐다, 개정이 된 날로부터 30일, 입대의가 구성됐다, 구성된 날로부터 30일, 입대의가 변경됐다,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30일은 숫자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21일 때는 이제 관리규약의 효력이 나왔죠? 관리규약은 입주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도 효력이 있다. 없다 해가 틀린 걸 골라라. 그렇죠? 예,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규약의 보관. 관리 주체가 보관하는 거예요. 관리사무소가 보관하지, 주민들이 다 보관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관리 주체가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주민들, 즉 입주자 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응할 의무가 있어요. 응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관리 주체 동의라고 나오죠. 11회 시험에 나왔는데, 이 관리 주체 동의를 받는 거는 예를 들면, 공동주택을 파손시키거나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일부를 철거하죠. 철거. 그리고 이제 이 철거할 때는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 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것은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용 부분 있죠. 공용. 복도라든지 계단에다가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이나 피난, 소방을 방해하는 거, 공동주택의 광고물, 표지물, 표지를 부착하는 거,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그 다음에 발코니 난간에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요거 12회 때도 한번 나왔죠. 그래서 발코니나 그 난간에 외벽에다가 돌출물이 뭡니까? 예? 그 에어컨의 실외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돌출물을 설치하려면은. 그 다음에 전기기계 정화조에 출입하는 행위도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최근에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 무선 인식 장치, 전자태그 장치를 콘센트 주위에다가 부착하는 것도, 이것도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7번이 이제 나왔는데, 앞으로 우리가 전기자동차가 상용화 될 겁니다.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바라보면 되겠죠. 그럼 상용화 될 때, 그때 이동형 충전기 있잖아요. 요거를 전자태그라고 합니다. 전자태그 장치를 콘센트 주위에다가 부착을 하게 되는데, 이 부착하는 행위도 마음대로 못해요. 관리처한테 동의를 받아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해놓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층간 소매 방지라고 나오잖아요. 층간 소매 방지는 20일이라고 적어 놓았어요. 21일 때 한번 나왔었는데, 작년에 틀린 것을 골라라. 이제 인접 세대 간의 이제 소음을 이제 방지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게 갈로 속에.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는 뜻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소음이라는 거는, 층간 소음이라는 거는, 만약에 여기에 101호고, 이제 여기 201호고, 202호고, 203호고, 여기가 101호고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102호고, 103호 이렇게 되잖아요. 202호가 막 애들이 시끄럽게 그 소음을 이제 낸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대각선에 위치한 거는 이거잖아요. 여기도 대각선이죠. 대각선이라 하더라도 층간 소음에 포함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바로 아래 위치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전체가 소음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21일 때는 아닌 것을 골라라.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은 제외된다. 틀렸죠? 이런 거는 이제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말이죠. 상식으로 봐야 되는데, 시험에 안 나왔던 게 희한한 게, 아마 나와버리면은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시험에 낼 때는 굉장히 이렇게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그죠? 어렵게 느껴져요. 모든 게 다 어렵게 보여. 근데 막상 이제 우리 책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죠? 공부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에 내면은 왜 어렵게 느끼십니까? 시험장의 분위기 때문에 그렇죠. 괜히 이제 경직이 되죠. 어떤 분은 이제 막 시험 치러 갈 때 너무 경직이 되니까 우왕 청심함을 많이 먹었대요. 근데
그거 많이 먹으면 잠 온다 그럽니다. 잠이 와가지고 뭐 오히려 있잖아요.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156페이지로 갈 건데 조금 쉬었다가 말이죠. 제3절의 관리비와 회계 운영이 있죠. 이 부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